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 그 여성의 목숨 건 탈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은정 씨는 2016년 7월 30일 무사히 석 달간의 노동교양 단련대, 누구는 남자들도 한 주일도 버티기 힘들다는 이 노동교양 단련대에서 석 달간의 과정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자기 고향의 당 책임자인 니당 비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노동교양 단련대에 들어갈 때 맡겨놓았던 조선노동당증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다가 그 조선노동당증을 나는 조선노동당 당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11년 동안 목숨 걸고 당과 수령을 보유하는 인민군 부대에서 부중대장 군관으로 근무했지만 지금 와서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당증을 조선노동당에 다시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증을 돌려줍니다. 니당 비서는 그래도 여기서 살자면 당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갔다 온 이상 그래도 당증을 보관하고 당 생활을 해야만이 내가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당증마저 바치고 제명이 돼버리면 그때는 너는 당에 입당한 것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허은정 씨는 단호하게 나는 당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나와 같은 범죄자를 조선노동당원으로 받아준다면 조선노동당이 범죄자에 받는 당기관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치겠습니다 합니다. 이 허은정 씨가 당증을 바치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이제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니당 비서에게 나는 조선노동당을 믿지 않는다. 나와 같은 조선노동당원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짓밟고 마약 범죄자들과 결탁하는 이 당원들이 하는 짓거리를 내가 본 이상 나는 이따의 당증이 필요 없다는 분노의 말이 입에서 솟구쳐올랐지만 그걸 억누르고 울면서 나는 범죄자입니다. 조선노동당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조선노동당원으로 다시 받아준다면 조선노동당원이 범죄자의 집단으로 됩니다. 하고 에둘러서 당에 대한 불만, 분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당 비서도 참 허은정 씨의 마음을 알았던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허은정 씨는 그래도 니당 비서가 자기를 만나줘서 그나마 조선노동당으로 생활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니당 비서는 어느 정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거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호히 당증을 내려놓고 그 당증을 집어 던지니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 당증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당생활 청화해야 되고 학습과제를 받아야 되고 또 가서 총알을 지어야 되고 엄청난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증을 내려놓자 나락갈 것만 기뻤다고 합니다. 허은정 씨가 조선노동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조선노동당원이 되었을 때는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을 안았다고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두 번째 기뻐한 것은 바로 당증을 버렸을 때가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게 2017년 7월 30일이었고 그 이후부터 잠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했던 과일 장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함주와 청진이 아닌 자강도와 평안북도를 넘나들면서 숨어가죠. 그때는 당증 때문에 당원 때문에 항상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당 조직에 알려야 됐지만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숨어서 그리고 돈을 벌으면 그 돈을 가지고 증명서를 사고 증명서를 떼고 뇌물만 주면 돈만 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이 여성은 강인한 여성입니다. 하늘이 도와줬고 하나님이 저는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처음에 그는 북한을 떠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평양으로 가서 다시 장군님께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보고하고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다 버리고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오직 돈만이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즉 장사를 하게 되면서 만났던 보안원, 보위원들의 그 태도, 자기가 그렇게 짓밟히면서 힘들게 마약 장사에 대해서, 마약 범죄에 대해서, 마약 생산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들, 그 보안원, 보위원들이 돈을 주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걸 보고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착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2019년 달러와 중국 돈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달러와 중국 돈을 바꾸고 그가 백두산 청년발전소에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북한을 탈출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가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폭로해야 되겠다. 여기서 폭로가 되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서라도 내가 이 사실을 당중앙위원회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미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정은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 호은종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목숨을 걸고 혈혈단신 자기가 2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압록강을 넘었고 바로 중국의 국경마을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6개월 만에 제3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3국의 한국 대사관에 6개월 동안 체류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의 방송을 보고 한국의 유튜브를 보면서 바로 해외에서 제 유튜브를 보고 강명도 교수를 만나서 이 유튜브를 통하면 바로 북한의 이 모든 사실이 이 범죄 사실들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도 보고가 되고 김정은에도 보고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2020년 7월 25일 모든 조사와 그리고 하나원 종착 교육을 받고 지난달 25일에 한국 사회에 정식으로 나오게 됐고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주민등록증을 받고 바로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꼭 이 방송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돈만 있으면 산다. 종이가 필요 없다. 원래 마약 범죄는 한 명만 잡으면 생산자까지 뿌리를 누웅이 들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연줄 다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죽은 보안소 까마귀들은 혈혈단신인 내 목숨으로 돈을 벌 공리만 했지 나라의 장래와 인민의利益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는 이들이 앞으로 후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한 치 앞도 가려보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함경남 도당위원회, 함경남도 보안국, 그리고 보위부, 총진시 보위부 보안국 모든 권력기관들이 이와 또 같을 뿐입니다. 내가 겪은 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살아갈 곳이 없고 죽어서도 묻힐 땅이 없던 이 몸을 받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아마 이 편지를 하나원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저를 찾았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바로 나오는 즉시 저에게 달려와 이 장문의 편지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조선인민군대에서 11년 동안 복무했고 조선노동당원이 되었고 인민군 부중대장이 되었던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한 여성의 운명은 결국은 북한을 탈출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한 여성의 운명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은종 씨는 저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직 당과 수령께 충성하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낸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심장이 아니라 바로 범죄자들과 결탁한 지방 관료들, 권력자들이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저는 죽어서도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종든 고향과 부모,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의 묘지가 있는 그것을 버리고 혈혈단신 나를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이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방송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 부탁한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김정은의 리더십, 김정은의 통치력은 지방 관료, 당 정권 기관 관료들에게까지 돌아가지 못한다.
옛날에 그들에게 선물 정치를 하고 선물을 주고 먹을 걸 공급해주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들을 대우했던 그런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권력자들은 김정은을 믿지 않고 김정은은 그 지방 토착 권력자들을 믿지 않는다. 서로 관계가 깨졌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김정은이 알면서도 이제는 묵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총뿌리를 김정은에게 돌린다면, 그들이 살기 힘들어 그들마저 김정은에게 총뿌리를 돌린다면 김정은 정권은 끝장나기 때문이다. 우리 호은종 씨는 너무나도 진실하고 너무나도 순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김정은은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호은종 씨가 보게 되는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김정은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는지도 점차 깨닫게 된다면 김정은에 대한 그런 믿음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하나 정착해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편지 내용을 보고 저도 격분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그 독재 정치에 대해서, 총살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도 격분했습니다. 알지만 정말 격분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그렇다는 걸 아는 저도 격분했는데, 북한에서 알지 못하던 많은 북한 주민들이나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김정은 정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 장문의 편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근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북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인민군 군인들 중에서도 여성 군인들의 그 혹독한 어려움,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